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저는 언어치료사 우정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틀 동안 치료실을 나가지 못해서요. 집에서 좀 오프닝을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저는 물론 내일이면 이제 다시 아이들을 만나기는 하는데 구독자분들께서는 꽤 오랫동안 치료실 못 가시거나 치료를 좀 중단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다시 이제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까 힘을 내면서 좀 보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듣기 능력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번에 좀 이론적인 설명이었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 시간에 이걸 적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조금 바쁘게 급히 만드느라고 좀 개념적으로 혼동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듣기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라는 부분을 설명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두 가지를 좀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겠는데요. 먼저 듣기라는 개념은 저희가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 모든 과정을 듣기라고 하겠죠. 그것은 말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음악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소리가 이제 뇌로 전달이 되면은 특별히 이제 말소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귀로 들은 소리를 뇌에서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은 소리를 의미화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음 영상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이마 선생님 같이 놀자. 너 혼자 노는 거야? 네. 혼자 놀면 안 빌려줄 건데? 같이 놀아야 빌려줄 거야. 빌려줄 거야. 같이 놀아야지 빌려줄 거야. 같이 놀자. 나 어떤 거 해 그럼? 선생님은 뭐 해? 천자님 빌려주세요.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떤 단어를 제가 쓰고 있는지 대충은 알아들었지만 그것을 그 소리를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와 이해는 비슷한 영역이지만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는 소리를 지각하고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들은 소리를 완전히 해석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 치료를 하다 보면 언어 발달이 늦어지면서 이 1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아동들이 있는데요. 이 아동들은 말소리가 들렸을 때 거기 집중하거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 말소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똑똑똑 해주세요.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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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똑똑똑. 이런 아동들은 언어 이해 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소리에 반응하고 관심을 갖는 태도부터가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먼저 수정을 하면서 지시 따르기라든지 의문사 이해 과제를 함과 동시에 소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는 목표를 꼭 설정하고 그것을 언어치료 시간에 훈련해 가야 이제 성공적으로 그 다음 윗단계 듣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꿀꿀이 똑똑똑. 꿀꿀이 패티 똑똑똑. 하지만 말소리에 대한 반응성이 낮은 아동들이 모두 언어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성이 낮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아동들은 언어 이해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나 혹은 정상 범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에 대한 관심이나 반응성 자체가 낮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아동의 경우는 이해 수준은 여기 있는데 반응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시를 수행하고 어떨 때는 지시를 수행하지 않는 이런 변이성이 굉장히 많다든지 어떨 때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빈도가 굉장히 자신의 관심도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자에 앉는 거 어때, 전리가? 의자에 앉았다. 뭐 하는 거지, 얘네는? 얘네 뭐 하는 거야? 대답 언제 할 거야? 지금 얘네 뭐 해? 차례차례 걸어. 차례차례 걸어가는구나. 이런 이해와 반응성 자체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에 반응하고 또 이것을 의미 처리하는 이 프로세스를 같이 증진함으로써 이 아동의 이해에 맞는 반응성을 길러주어서 아동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을 비로소 발휘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의 말소리에 대한 반응성과 소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졌다면 기초적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듣기 연습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치료실에서 많이 접하신 것들이에요. closed set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closed set은 청각 재활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쉽게 말해서 객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테이블 위에 4개의 사물을 놓고 고른다든지 사진 4개나 5개 중에서 고른다든지 이렇게 이 안에서만 너가 듣고 이해하고 찾으면 돼 하는 굉장히 쉬운 수준의 듣기입니다. 찾아주세요. 네, 고마워요. 코끼리. 네, 코끼리. 너 이제 다 안 해, 진짜?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closed set도 있지만 이제 문장을 좀 복잡하게 한다든지 보기의 수를 늘린다든지 조금 의외의 것을 시켜서 아동들이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closed set이라도 그 난이도를 점차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타요. 타요. 고양이 타요. 네. 끼 내리고 뽀로로 타자. 뽀로로 타자. 헬리콥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가고 아빠는 계단으로 3층에 가세요. 네. 헬리콥터를 냉장고에 넣고 아빠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오세요. 헬리콥터는 냉장고에 넣고 아빠는 아빠 어떻게 내려오라고 했어? 나이면 아빠 어떻게 내려오라고 했어? 계단에. 이제 지시 따르기를 통한 closed set 문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closed set 문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질문하고 대답하기 연습이에요. 의문사 이해는 사실 언어 이해 단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듣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의문사 질문들을 많이 연습시키는 편인데요. 사실 저는 앞에 소개해드린 그런 지시 따르기 과제들은 굉장히 최소한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많은 시간을 의문사 이해와 대답하기에 좀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똑같은 듣기 능력을 갖고 있어도 지시 따르기보다는 의문사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을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지시 따르기는 대충 단어를 베이스로 파악해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의문사 이해는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해서 올바른 대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문사 이해는 대충 이해해서는 대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누가 타? 누가 타? 엄마가 탈까? 누가 타? 엄마가.
우리 집에 갈까요? 화장실 갈까요? 놀이터 갈까요? 이렇게. 누가 똥 싸? 냄새. 밥 누구 먹어? 저는 그래서 의문사 이해 과제를 할 때 단순히 언어 목표만이 아니라 반응성이라든지 의미 처리 과정을 잘 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내 의도를 파악해서 대답을 했는지 등등을 조금 기초 단계부터 잘 선정을 해서 같이 목표로 둠으로써 아이가 의문사 이해를 잘 하고 또 이를 통한 듣기 발달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2가지 듣기 단계와 그 과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오늘 좀 시간이 이제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한 5, 6개의 과제들은 또 다음 영상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것만 보시면 여태까지 우리 아이가 치료실 가면서 다 했던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하는 과제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과제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의문사 이해를 연습시키는데 단순히 이 의문사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만 목표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의 소리에 대한 반응성은 어떤지, 어텐션은 어떤지, 처리 속도는 어떤지, 해석 과정의 수행력 차이는 어떤지, 혹은 이제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기능이 발휘되는 정도는 어떤지, 이런 인지 언어적인 부분을 같이 목표로 놓고 의문사 이해가 향상됨에 따라 이 인지적 가능성도 같이 올라오는지를 보고 목표로 삼고 치료를 하는 것과 단순히 의문사 이해를 시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2가지 목표를 고려해서 치료를 했을 때 조금 더 아이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시처리 과정에서 듣기라든가 다중화자 상황에서 듣기라든가 또 이제 화용 능력의 기초가 되는 듣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